안녕하세요. 두이씨 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19장에서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은 C 언어 문법이 아니라 C 언어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법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연산하고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던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메모리에 유지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정보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파일은 컴퓨터를 종료해도 저장된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하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때 이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19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자신이 사용할 데이터를 매번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자신이 사용하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과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변수는 램이라는 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램이라는 장치는 컴퓨터를 끄게 되면 자신이 관리하던 데이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에 보통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우리가 통상 디스크라고 부르는 HDD나 SSD를 의미하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두면 컴퓨터를 끄더라도 계속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보조 기억 장치가 종류도 많고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이 장치의 특성을 다 파악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파일 입출력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API라는 것인데 이 파일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운영체제별로 보조 기억 장치에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거나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체제별로 이런 파일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서로 좀 달라서 프로그램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C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운영체제든지 동일한 그 라이브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훨씬 더 보조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데 편리합니다. C 언어가 제공하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보조 기억 장치에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지금 C 언어로 개발된 운영체제가 많고 이 많은 운영체제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습니다. 즉 C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C 언어가 제공하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면 별다른 코드 변환 없이 컴파일만 다시 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할 때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그런 입출력 라이브러리 대신 이 C 언어가 제공하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보통 우리 프로그램에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나 바이너리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일 입출력에서도 이 데이터를 저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에 따라서 파일 입출력 함수를 서로 다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형식은 텍스트, 즉 문자일 형식인지 아니면 바이너리, 즉 이진 데이터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가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그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속성과 문자열 속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바이너리 속성은 말 그대로 숫자 그 자체, 데이터를 숫자 그 자체로 보는 속성이고요. 문자열 속성은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서 어떤 문자에 해당하는지로 변환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문자열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9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97이라는 숫자를 이 97이라는 숫자 그대로 1바이트 크기의 숫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이너리 속성이고요. 97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소문자 A거든요. 그래서 97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었을 때 이걸 97로 생각하지 않고 소문자 A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자열 속성, 즉 텍스트 속성입니다. 따라서 그 숫자를 그대로 바라보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이너리 속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숫자를 아스키라는 그 테이블을, 속성 테이블, 아스키 표를 기준으로 다시 문자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문자열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7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숫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문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속성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가 서로 구분해서 함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이 문법은 C 언어에서 배열이라는 문법으로 그 세 가지 문자 상수, 그죠? 문자 상수의 값을 배열에 저장하는 문법이고요. 이것만 놓고 이게 바이너리다 아니면 텍스트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두 가지 다 의미를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을 가지고 제가 바이너리 속성과 텍스트 속성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지금 이 코드를, C 언어 코드를 바이너리 속성으로 바라본다면 이 템프라는 이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97, 그러니까 소문자 A, B, C가 아스키 코드 값이 97, 98, 99입니다. 그래서 저걸 바이너리 속성으로 봤을 때는 문자, 즉 아스키 코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숫자 그대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템프라는 저 변수, 배열로 된 변수가 8바이트 크기죠. 8바이트 데이터에 97, 98, 99, 그리고 0 5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즉, 총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는 97, 98, 99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0 5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8개의 데이터가 모두 의미를 가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바이너리 속성이 아니라 텍스트 속성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97, 98, 9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97이 소문자 A, 98이 소문자 B, 99가 소문자 C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스키 테이블로 변환해서 A, B, C라는 문자, 즉 A, B, C라는 문자의 열이겠죠. 문자열로 관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텍스트 속성입니다. 그리고 끝에 0은 널 문자라고 해서 문자열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실제로 의미는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템프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3바이트, 즉 A, B, C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널 문자, 즉 백슬래시 제로인 문자의 끝을 의미하는 백슬래시 제로까지 의미 있다라고 바라보면 4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8바이트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템프를 텍스트 속성으로 바라봤을 때는 A, B, C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고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 속성과 바이너리 속성을 같이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바이너리는 바이너리대로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가 서로 다른 이렇게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바라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템프라는 그 변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크기를 제가 8바이트, 3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C 언어에서는 함수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건 함수는 아니지만 템프라는 배열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를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쓰면 그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데이터, 즉 변수의 크기 자체가 자기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템프를 이용해서 8이라는 크기를 얻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문자열 속성인 경우에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크기 안에 들어있는 실제 문자 열을 구성하는 문자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연산자 대신에 스트링 랭스, 즉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strlen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템프 변수에 들어있는 문자 열의 실제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아까 3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에는 3이 저장됩니다. 따라서 그 템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바이너리는 8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문자열은 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자를 복사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8바이트가 다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사할 때 전체를 다 복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ABC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ABC만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함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바이너리 속성일 때는 이건 표준 입출력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시언어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죠. 그냥 그 이걸 보면 템프가 ABC로 되어 있을 때 바이너리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0 5개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카피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스트라는 이 목적지죠. 그러니까 그 ABC 0000 5개가 들어있는 값을 복사할 이 메모리를 먼저 앞에 적고 그 다음에 템프라는 변수를 적고 사이즈 오브 템프 즉 8바이트만큼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템프에 있는 내용이 8바이트 크기로 데스트라는 이 배열 변수에다가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데스트에도 A, B, C 0 5개가 쭉 복사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자열 속성인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만 복사하면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처럼 8바이트를 복사할 필요가 없고 A, B, C하고 이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인 0까지만 복사를 하면 됩니다. 즉 4바이트 크기만 복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카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링 카피의 약자인 strcopy라는 함수를 strcp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템프 변수에 있는 내용을 테스트에 복사하게 됩니다. 그럼 테스트는 그 A, B, C 0까지만 복사가 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바이트만 복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사하는 기준도 문자열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인 0이 나올 때까지만 복사하면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속성처럼 뒤에 얼만큼의 크기를 복사할 것이라는 그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기가 0을 찾아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사할 길이를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더 적게, 그러니까 4바이트면 더 8바이트보다 복사하는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럼 문자열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너리 속성은 실제 이 8바이트를 복사하더라도 메모리에 접근을 한 번만 하고 한 번에 8바이트를 복사해버리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데 문자열 속성의 경우에는 ABC를 복사할 때 A만, 즉 문자 한 개만 먼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복사하고 나서 끝이 있는지, 즉 문자가 복사가 끝났는지 0인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다시 B를 복사하고 끝인지 확인하고 C 복사 끝인지 확인해서 끝이구나 해서 끝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즉 한 바이트씩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인지 체크하는 그 조건문도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너리 속성보다 문자열 속성이 더 간결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성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기가 프로그램할 때 문자열 속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바이너리 속성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프로그래머의 성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바이너리 방식과 바이너리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그 파일들, 그 파일을 저장하면 이 파일들이 바이너리 파일이 되고, 바이너리를 저장하면 바이너리 파일이 되고, 텍스트를 저장하면 텍스트 파일이 되는데, 이 바이너리 파일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미지 파일, PNG나 JPG, GIF, BMP 같은 이런 이미지 파일이거나요. 아니면 음악 파일, 우리가 MP3 파일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AVA나 MPEG 같은 WMF나 이런 동영상 파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확장자가 .exe로 나오는 실행 파일, 이런 파일들이 전부 다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이 파일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모장이나 이런 걸로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로 쫙 구성이 되죠. 왜냐하면 이 바이너리 파일은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숫자 그 자체를 의미로 가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보여주는 이 메모장과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은 문자열 속성이 적용된 파일입니다. 보통 이제 간단한 문서 파일, 그러니까 문서라면 워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워드는 요즘 다 바이너리 성격이 더 강하고요. 간단한 문서 파일이니까 뭐 메모장으로 만들어진 .txt 파일들 있죠. 아니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소스 파일들이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쭉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 파일이면 쭉 메모장 같은 걸 열어보면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바이너리가 유리하면 바이너리로 만드시면 되고, 텍스트가 유리하시면 텍스트를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차이를, 그럼 내가 할 때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바이너리 파일로 보통 만들면 이 바이너리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이너리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형태로 저장된 파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가져가다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PNG나 뭐 JPG 같은 바이너리 파일은 이미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 표준만 지키면 사용할 수 있는데, 나만의 형식으로 저장된 바이너리 파일이라면 내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내 프로그램이 만든 파일의 형식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형태의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파일을 딴 컴퓨터에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그 컴퓨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즉 ASCII라는 표준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에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한 데이터이면 이 데이터는 그냥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도 내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 파일이 다른 뭐 메모장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사실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하는 게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는 효율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로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내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 파일을 봐야 된다, 급한 경우, 즉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동작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파일을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성능은 바이너리 파일이 더 좋거든요. 모든 성능이 바이너리 파일이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도나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 바로 확인이 가능한 파일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C 언어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와 그 함수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구조체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할 것이고요. 이 방법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인 파일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파일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정의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C 언어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구조체이고 사용하려고 있는 파일이 어떤 상태로 사용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즉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겠다면 파일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위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자한테 다 기억하라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 파일 구조체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 파일 구조체만 이렇게 넘겨주면 알아서 이 파일 구조체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함수들이 잘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파일 열기가 생략되어 있어서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 파일 구조체를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이 포인터를 이런 fseek가 뭐냐면 이제 파일에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겠다, 파일의 끝으로 이동하겠다, 아니면 파일의 어떤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그러려면 파일 시작이 어디고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현재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이 파일 구조체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그 위치에 대한 그 정보를 따로 넘겨줄 필요 없이 이 파일 구조체만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시면 fseek가 이 파일 구조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seek set이면 파일의 시작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파일의 처음 위치에서 0바이트 만큼 이동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 처음 위치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파일의 처음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자를 딱 3개만 적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다, 그리고 0바이트만큼 이동해라, 그리고 나머지 정보를 안 써도 되는 것이 이 파일 구조체에 나머지 파일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파일의 처음 위치로 이동했으면 그 처음 위치로 이동했다는 정보들을 다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fseek 함수가 내부적으로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것을 이 넘어온 이 파일 구조체 안에다 그냥 설정을 해버리거든요. 해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그걸 다시 자기가 스스로 재설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훨씬 더 편하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파일을 사용하려면 파일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 파일을 여는 함수가 fopen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fopen 함수는 좀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인자가 사용할 파일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인자가 어떻게 파일을 사용할 것인가, 뭐 읽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바이너리로 사용할 것인가, 텍스트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적는 것이 이 파일 사용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fopen을 사용하면 파일을 성공적으로 열면 파일 포인터, 아까 앞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파일 구조체의 주소가 반환이 되고요. 실패하면 null이 반환이 됩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일이 없으면 내가 a.txt 파일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a.txt 파일이 없어요. 그러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러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null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물 사용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드는 tipssoft.dat라는 파일을 읽기 모드, R이 이제 그 읽기 모드, 다 문자열로 적습니다. 읽기 모드로, 리드의 약자예요. 읽기 모드로 열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경로에, 현재 작업 경로에 tipssoft.dat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열어서 구조체 정보, 파일 구조체 정보를 구성한 후에 그 구조체에 대한 주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p 파일이라는 포인트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작업 경로에 tipssoft.dat라는 파일이 없으면 null이라는 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이 else문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가지 파일 열기 실패했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현재 경로에 있는 파일만 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경로에 파일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경로를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tipssoft.이라고 되는데 점을
안 적어도 되는데 적힌 것 같네요. 팁소프트라는 그 경로에 파일 디렉토리에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팁소프트라는 그 폴더에 있는 tips.dat라는 파일을 열겠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경로에서 파일을 찾지 않고요. C 드라이브 팁소프트라는 그 디렉토리에 가서 tips.dat라는 파일을 읽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tips.dat 파일이 있으면 널 아닌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널이 반환되면 파일 열기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즉 fopen 함수를 사용할 때 꼭 현재 경로에 있는 특별한 경로를 명시하지 않으면 현재 경로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경로를 명시하면 그 작업 경로에 가서 얻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직접 경로를 이렇게 명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파일 사용 형식. 아까 제가 그 fopen을 사용할 때 파일 이름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파일 이름 그냥 자기가 경로 앞에 했듯이 직접 경로를 명시하든지 아니면 현재 경로를 명시하든지 해서 그 파일 이름을 설정하면 되고요. 그 두 번째 인자인 파일 사용 형식에 대해서 지금은 R만 보여드렸죠. 그 R이 리드의 약자라고 했는데 그 R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을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사용 형식은 말 그대로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형식이고요. T가 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T 형식을 사용하면 T를 쓰게 되면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 속성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형식으로 바이너리 파일을 열면,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 T라고 했는데 T라고 속성을 명시하면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이거나 동영상 파일이다 라고 하면 열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텍스트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B라고 적으면요, B는 바이너리의 약자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속성의 파일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형식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B 형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R이라고만 적었잖아요. R이라고 적었으면 실제로는 RB, 즉 리드 바이너리가 바이너리의 B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텍스트 파일을 쓰고 싶으면 T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바이너리를 사용하고 싶다면 B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사용했던 R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R은 리드, 즉 읽기를 한다는 의미고요.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파일 열기에 실패하고 너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뭐 적은 이유는 뭐냐면 W, 나중에 write를 배워볼 텐데 쓰기 모드로 하는 경우에는 W라고 적으면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읽기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없으면 그냥 실패해요. 그리고 널 반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ips.dat라는 파일을 여는데 rb라고 이렇게 적으면 read binary, 즉 내가 읽기 목적으로 이 파일을 열 것이고 바이너리 속성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으면 이제 그 바이너리 모드로 읽기를 할 것인데 그 rb 대신에 r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b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b이기 때문에 rb 대신에 r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처럼 그 tips.txt를 rt, 즉 읽기 목적으로 여는데 텍스트 속성으로 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읽고 그 읽은 데이터를 텍스트 속성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가 RB로 쓸 것인지 RT로 쓸 것인지 그 파일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아까 방금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읽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쓰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W라는 쓰기 모드가 있습니다. W를 쓰면 파일의 데이터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파일을 낸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리드 바이너리 쓸 수 있는데 제가 텍스트 바이너리 하기 전에 하나 빠뜨렸네요.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듯이 파일을 만든 후에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하고 다르죠. 리드는 없으면 실패고요. W는 없으면 파일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파일이 있다. a.nega.dat 파일이 있는데 a.dat 파일을
열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동일한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서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이었으면 기존 파일의 내용이 다 사라지고 다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읽기 전용 디스크인 경우에는 쓰기 금지가 걸려 있으면 파일 열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도 있죠. 쓰기 권한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에 따라서 이 파일은 못 쓰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권한을 명시해 놓으면 그 파일이 있어도 그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읽기 모드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모드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읽기 모드는 파일 없으면 그냥 실패고요. 쓰기 모드는 좀 더 복잡하죠.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읽기 용량이 부족하거나 쓰기 금지가 되어 있거나 권한이 부족한 경우에는 파일을 쓰지 못해서 만들지 못해서 에러가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그대로 열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했다가 다시 만들어서 사용자가 쓰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은 열 수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쓰기 모드로 쓸 때 기존에 동일한 파일이 있을 때 무조건 지워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파일을 보존하면서 사용할 것인지 이걸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쓸 때는 WP, WT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WP로 쓰게 되면 쓰기 목적으로 파일을 여는데 바이너리 속성으로 쓰겠다는 뜻이고요. WT는 쓰기 목적으로 파일을 여는데 텍스트 모드로 쓰겠다, 텍스트 속성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WP는 P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W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하고 바이너리 말고도 A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W를 쓰게 되면 동일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지워버리고 다시 덮어쓰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동일한 파일이 있을 때 쓰기 모드로 쓰는데 그 동일한 파일이 있을 때 삭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덮어쓰기 하지 않고 이어쓰기 하고 싶다. 그죠? 이어쓰기 하고 싶다 하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A입니다. A가 어펜드의 약자고요. 이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이어쓰기 하고 파일이 없으면 그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씁니다. 그러니까 W보다 더 기능이 많은 거죠. W는 없으면 그냥 만들기만 하고 있으면 덮어쓰기 해버리는데 이어쓰기 모드인 A는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으면 그 파일을 그대로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그 뒤에다 이어서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쓰기 모드 할 때는 W로 쓸 것인지 A로 쓸 것인지 자신이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쓰기를 할 것인지 이어쓰기를 할 것인지는 W냐 A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거나 뭐 읽기 전용에 사용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A도 W랑 같은 속성이거든요. 쓰기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데이터를 더 못 쓰겠죠. 아니면 읽기 전용 디스크면 당연히 쓸 수 없을 테니까 A도 R이 아니라 W에 가까운 속성이기 때문에 W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면 A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W 대신에 A라고 적으면 됩니다. AB 또는 AT라고 쓸 수 있고요. A는 이어쓰기 모드로 쓰고 바이너리 속성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AT는 이어쓰기 모드로 쓰고 텍스트 속성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AB 속성 같은 경우에 B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A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쓰거나 읽거나 쓰는 게 아닌 읽고 쓰기를 같이 하고 싶다. 즉 그래서 소위 말해서 RW 이렇게 쓰는 건 없느냐라는데 RW 속성은 없습니다. 읽고 쓰는 이게 동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에서는 읽고 쓰는 게 1대1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나는 읽고 쓰기를 하고 싶은데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RW 같은 읽기 모드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 플러스 같은 이 읽기 모드가 있습니다. R 플러스는 뭐냐면 R이라고 적으면 읽기만 가능합니다. 쓰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R 플러스로 파일을 열게 되면
읽기 모드를 여는데 쓰기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더 중요하지만 쓰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R 플러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쓰면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읽기 쓰기를 같이 사용할 때 쓰는 모드이고 읽기를 더 강조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R이 더 강조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R 플러스 갖고 파일을 열겠다고 했는데 파일이 없으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R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얘의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기존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 열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특정 위치로 이동해서 파일 읽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 바로 파일을 쓸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파일의 특정 위치에 가서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R 플러스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파일을 쓰면 기존 파일 내용을 덮어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그 파일 열기에서 사용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 속성이 R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이 파일 입출력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이 모드가 R 플러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R 플러스, RB 플러스, R 플러스 B, 뭐 RT 플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명확한 것은 R 플러스가 제일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너를 쓰고 싶으면 B를 이제 붙이고 아니면 텍스트를 쓰고 싶으면 T를 붙이면 되는데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쓰든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물론 운영체제별로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건 아니고요. 근데 가능하면 RB 플러스, 그죠? 좀 요 세 가지, 즉 적혀 있는 요 세 가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 플러스 R이라든가 BR 플러스라든가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래머들하고 이게 소스를 기반으로 서로 소통할 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W 플러스인데 R 플러스하고 W 플러스가 성격과서는 비슷하거든요. 이제 R 플러스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데 읽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W 플러스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데 쓰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 파일이 없으면 얘는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 플러스는 기존 파일이 없으면 생성 자체를 못하고 그냥 취소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버리는데 W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 플러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기존 파일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읽기 모드가 가능하다고 해놓고선 그 파일을 지우고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R 플러스가 더 많이 쓰는 이유가 R 플러스는 기존 파일이 있으면 그걸 읽고 이 파일을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변경하거나 이게 다 가능한데 쓰기는 열고 기존 파일이 있으면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 내용이 다 지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읽는 목적이 약해지죠. 너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니라 보통의 경우 W 플러스를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 이 기능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파일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읽기 쓰기는 가능하지만 기존 파일을 결국 못 읽잖아요. 못 읽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쓰는 법은 똑같습니다. W 플러스, WB 플러스, W 플러스 B 또는 뭐 이렇게 텍스트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 플러스가 너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A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R 플러스를 정말 많이 쓰고요. W 플러스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지우는 것 때문에. 왜냐면 이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를 지우면서 읽기 모드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쓰고 보통 R 플러스나 이 A 플러스를 많이 씁니다. A 플러스는 뭐냐면 읽기와 쓰기를 더 같이 하는데 쓰기를 더 강조하는데 그 쓰기의 목적이 확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W 플러스는 덮어쓰기 해버리고요. A 플러스는 확장하는 거죠. 즉 어떻게 달라지냐면 기존 파일이 없으면 W 플러스처럼 파일을 생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W 플러스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냐면 기존 파일이 있으면 파일 내용을 지우지 않고 이어쓰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기존 파일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기 때문에 R 플러스처럼 A 플러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A 플러스는 R 플러스처럼 기존 위치로 이동해서 데이터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R 플러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그 R 플러스는 기존 위치로 이동해서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정할 수 있지만 그 A 플러스의 경우에는 그 위치로 이동은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내용을 못 바꿔요. 그래서 쓰기 모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일의 끝으로 좀 파일 뒤로 가서 추가가 됩니다. 즉 이어쓰기 모드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의 특성상 해당 위치에 쓰지를 못하고 파일 끝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도 그렇게 이렇게 효용 가치가 많지는 않죠. 근데 형식에 따라서는 R 플러스가 의미가 있듯이 A 플러스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덮어쓰기를 하지 않고 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뒤에 추가한다. 이런 개념일 때는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R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면 안 쓰고 없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R 플러스를 쓰면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앞에 가서 쭉 확인을 해와서 없으면 뒤에 쓰면 되는 거고요. 어, A 플러스 똑같이 그 내용이 없으면 그냥 바로 뭐 끝으로 이동 안 하고 그냥 바로 쓰게 하면 끝에다 써버리거든요. 뒤에다 쓰고 그러니까 이어쓰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추가되기 때문에 자기가 데이터를 다룰 때 똑같이 쓰기를 하는데 그 위치 덮어쓰기 하는 그 특정 위치에 덮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R 플러스를 쓰면 되고요. 뒤에 이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A 플러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일 입출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R 플러스나 A 플러스를 선택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만 유지를 잘 하시면 돼요. 특별한 형태 이용하시면 나중에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형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더 많은데 일단 파일 열기에 반대되는 함수인 fclose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fopen 함수는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fclose는 파일을 닫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냥 파일 포인트 내가 fopen으로 얻은 그 파일 포인트 있죠. 파일 구조체 포인터 그 구조체 포인트를 여기 넣어주시면 파일을 닫습니다.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그죠. fopen으로 이렇게 열었는데 그 p 파일이 널이 아니면 성공적으로 열었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fopen이 파일 열기에 실패를 하면 읽기 모드든 쓰기 모드든 파일 열기에 실패를 하면 널을 반환하는데 널을 반환했으면 이 else문에 들어갈 거고 널이 아니면 파일 열기에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널이 아닐 때 그 파일 내용을 쓰면 되고요.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fclose 함수를 이용해서 반드시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fclose를 이용해서 파일을 닫지 않으면 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파일 열었으면 파일을 닫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래머는 fopen과 fclose를 항상 쌍으로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저희들도 보통 다른 코드를 넣기 전에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fopen을 했으면 조건문 처리를 해서 fclose 하는 코드를 먼저 넣어 놓고 보통 다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도 그 fopen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읽기 쓰는 함수를 알려드리지 않고 바로 fclose를 해서 이렇게 코드를 보여주는 이유가 그만큼 fclose도 fopen만큼이나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쌍으로 지어서 먼저 코드의 베이스를 소스의 베이스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if하고 이 fclose 사이에다가 파일을 읽고 쓰는 내용들을 쭉 추가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close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요 상황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뭐 이는 파일을 닫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 리드 모드냐, 라이트 모드냐, 뭐 바이너리 모드냐, 텍스트 모드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런 형태 하나로만 적어주시면 그대로 파일이 닫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9장이 지금 두 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앞부분에서 이제 파일 열고 닫는 것 그리고 그런 속성에 대해서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쓰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 다음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할 것이니까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제가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